수육 팰리스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오늘 날짜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칸타빌 수육 팰리스 분양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분양 일정, 두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요약해보고 세 번째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분양 가격을 주변 단지하고 비교해보고 다섯 번째 강북구 아파트 매매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면 특별 공급이 1월 24일자 월요일부터 시작으로 1순위 해당 지역이 1월 25일 날 있겠고 1순위 기타 지역이 1월 26일 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2순위는 1월 27일 날 있고 당첨자 발표는 2월 7일 월요일에 있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월 14일 오늘 날짜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고 주택 건설 지역인 서울 강북구는 투기 과열 지역 및 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전매 제한 기간은 일반 공급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특별 공급은 5년 동안 전매 제한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수도권 및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혹시라도 순인의 경쟁이 있을 때 서울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으로 배정하겠다. 그다음에 재당첨 제한이 있는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추첨제가 있는데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 100% 가점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전용 면적 8호 초과가 없기 때문에 가점제로만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제출이 신고를 의무화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주체와 공동으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입주 계획서, 그다음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라든지 입주 예정 시기를 표시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업 주체에서 일괄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 사업 주체에서 혹시라도 이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혹시라도 신고를 거부해 가지고 과태료가 나오면 책임은 계약자 본인이 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지세 납부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보통 1억 초과해서 10억까지는 15만 원의 인지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은 공급 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시행사에서 알선을 해준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혹시라도 세대 내 2명이 신청해서 1명이라도 당첨된다. 그러면 다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가점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대 당첨 제한자로 관리한다. 그 다음에 당첨자 선정 시 당첨자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5년 동안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에서 1순위 청약에 접수 제한된다. 그 다음에 10년 장기 복무 군인은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했다 손치더라도 기타 지역으로 청약하라 이런 뜻이고요. 신혼부부는 계속해서 무주택자이야만이 가능하다.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는 가능한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다. 당첨자 발표율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당첨자 발표율이 동일한 주택에 한해서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된다.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이 무효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단 동일 단지 내에서 1인이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을 각각 한 건씩 청약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특별 공급에서 당첨이 되면 일반 공급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형 저가주택 정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가격이 8천만 원,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형 저가주택이라 한다. 그 다음에 분양권을 주택 소유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시행일이 2018년도 12월 1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분양권을 신규 계약자는 공급 체계를부터 주택으로 보고 분양권을 매수자는 매매대금 완납비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으로 보겠다 이 뜻입니다. 신청 자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청약통장은 특별공급이나 일반 공급 모두 다 필요합니다. 모두 다 필요하고 기관 추천이라든지 다자녀, 그 다음에 신혼 부부는 6개월 이상만 경과하면 되고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그다음 1순위는 24개월이 경과해야 된다. 그다음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게 있는데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그다음 1순위는 세대주만이 정약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득 기준을 보는 것이 있는데 특별공급의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기준도 보겠다. 그다음 1순위는 가입 기간이 24개월 경과하고 예치 금액 이상 납입한 자를 1순위라 보겠다. 그다음에 청약 예치금을 보면 특별시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300만 원 정도 입금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광역시에서는 250만 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200만 원. 그러니까 여기가 인천이 해당이 되겠고 여기는 경기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공급 다자녀를 보면 신청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태아를 포함해서 둔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한테 신청 대상이 되고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 금액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당첨자 선정 방식은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한다. 혹시라도 경쟁이 있는 경우는 접수 순에 따라서 선정하는데 동일 점수가 나왔을 때는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은 자를 우선권으로 하고 자녀 수가 같을 경우 신청자 연령이 많은 자를 선정한다. 그럼 신혼부부 신청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기준이 충족하는 자인데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 금액 이상이어야 되고 소득 기준은 140% 이하, 그다음에 자산 기준은 3억 3천만 원 이하인 자를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당첨자 선정 방식은 세대수의 50%를 100% 이하인자한테 우선 공급하고 세대수의 20%는 14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남은 주택이 있다. 그러면 소득 기준이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겠다. 노부모 부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 일반 공급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가입 기간이 2년 경과해야 되고 예치 금액이 충족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대주여야 되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이 안 될 것, 세대원 포함해서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첨자 선정 방식은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가점제를 적용하는데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을 하겠다. 가점제는 어떤 가점제를 사용하냐면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점수로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신청할 때 입력한 점수로 하는데 혹시라도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는 거 꼭 아시면 되겠고 생애 최초 신청 대상을 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해야 된다.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
그 다음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진행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다음에 소득 기준이 160%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자산 기준이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 가격이 3억 3천 100만 원 이하인 자는 추첨제로 진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당첨자 선정 방식은 세대수의 50%는 130% 이하인 자한테 우선 공급하고 세대수의 20%는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해서 일반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어 기준을 충족할 부동산 가격이 충족하는 자고 1인 가구의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규모는 위치 먼저 살펴보면 강북구 수요동 179-2번지 일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5층으로 두 개 동 216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공급이 74세대, 일반 공급이 142세대. 입주 예정 시기는 22년도 6월이 되겠습니다. 분양 금액을 살펴보면 19 타입 적은 면적부터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19A 타입 같은 경우 1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가 2억 5천이고 확장배는 다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분양가는 2억 5천이 되겠고 23A 타입 여기도 13층이 2억 9천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6A 타입 13층 같은 경우는 7억 9천 6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59 A 타입 14층 기준으로 봤을 때는 8억 9,14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59 B 타입 10층 이상 같은 경우는 8억 6,250만 원, 확장비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66 타입 15층은 9억 2,300만 원이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 76 타입 15층 같은 경우도 10억 6,070만 원이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네, 7, 8 타입 14층, 15층은 10억 8,840만 원. 확장비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한번 분양 가격을 주변 단지하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84 타입이 없기 때문에 7, 8 타입 14층 이제 확장비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면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평당가로 한번 환산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당 가격은 분양금액 플러스 확장비 전용 면적으로 나눠서 3.3058을 곱한 값입니다. 그러면 칸타빌 수요 같은 경우는 평당 4,600만 원 정도 분양가가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북서울 자일 지금 1월 달에 같이 강북구에 분양한 북서울 자이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이 3,900만 원. 이건 84타입 10층으로 3,900만 원 정도 분양가가 책정됐고 해링턴 플레이스는 11월 달에 성북구에 들어갔는데 평당 3,500. 이편은 세상 강일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 들어갔는데 3,100 정도. 그 다음에 고덕 강일 풍경채 같은 경우는 21년도 2월 달 들어갔는데 한 3,500 정도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유동에 있는 84타입 평균 가격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보통 17년도 5년차 이내 평균 가격을 산출해 보려고 했으나 그 수유동에 그 17년도 이후에 거래된 건이 없어가지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84타입 평균이 평당 2,4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수유동의 84타입 최고가가 3,300만 원 정도 평당. 요게 레미안 수요가 21년도 6월 달 15층이 3,300 정도 평당 거래가 됐습니다. 총 금액은 8,68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강북구 전체적으로 평균가는 한 3천만 원 정도 평당. 그다음에 강북구 84타입 최고가는 평당 4,500 정도. 요게 꿈의 숲 롯데캐슬이 21년도 10월 달에 8층이 11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번 상승률을 한번 보면 북서울 자비 분양가 대비는 17.6% 정도가 높게 책정이 됐고 해링턴 플레이스보다는 30.4%, 그다음에 이편한 세상 강일보다는 44.4%,
그 다음에 고덕 강은 풍경채보다는 28.8% 정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보면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평균 매매 가격대보다 88% 정도가 높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 강북구 수유동 최고가 대비해서도 36.3% 정도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평균 대비는 52.5%가 높고 강북구 최고 매매가 대비도 1.1% 정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제 78 타입하고 84 타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 그건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강북구에서 최고 매매 가격만큼의 분양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북구 아파트 매매 흐름을 살펴보면 20년도에는 3월 달에 371건으로 최고 거래량을 보였고 21년도에는 7월 달에 130건, 7월 달에 130건 지금 연초에 하락했다가 반등하다가 다시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매매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76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21년도에는 월 평균 75건으로 전년 대비 53.3% 정도 거래량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강북구 아파트 월 평균 매매 금액을 살펴보면 84 타입 같은 경우를 보면 20년도에는 12월 달에 평균 매매 금액이 7억 5,864만 원으로 최고가를 형성했고 21년도에는 10월 달에 9억 5,983만 원 최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어, 상승률을 보면 20년도 연평균이 6억대에서 21년도 7억대로 한 22.3% 정도 상승했고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0년도에는 한 9억 선, 근데 21년도에는 한 10억 선으로 전년 대비 19.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년도 이렇게 차트를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좀 고정을 받고 있는 모습, 하락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를 한번 보면 강북구 20년도에도 12월 달에 11억 3,500,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1억 7천. 최고가도 약간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거래량하고 비교했는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최고가는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1월 달, 12월 달은 이제 워낙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최고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최고가만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 한 3% 정도, 11억 3,500에서 11억 7천 요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확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 베테랑 공인중개사고요. 저희 사무실은 전북 혁신도시 대방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